네, 하우두유두가 전하는 발로 뛰는 세상 이야기. 오늘은 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인터뷰를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. 자신만의 꿈을 향해 걷고 있는 여행 유튜버 연서TV의 연서님을 모시고 한 사발이 인터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연서님 나오셨습니다. 와.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연서님 오늘 간단하게 인사 한 말씀과 그리고 연서TV 채널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하우두유두 시청자 여러분. 저는 여행 유튜버로 활동을 하고 있는 연서TV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지금 많은 여행 나라를 이렇게 다니고 계시잖아요. 그렇죠. 네, 그리고 어느 정도 많이 가보셨나요, 지금? 되게 적게 다녀온 줄 알았는데 되게 많더라고요. 거의 10개 나라 가까이 갔다 온 것 같습니다. 네, 저희도 영상 보니까 진짜 다양한 나라를 많이 다니신 것 같아요. 네. 가장 기억에 남는 나라가 있을까요? 기억에 남는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? 네. 특별히 사우디아라비아가 기억에 남는 이유가? 이게 저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되게 신비로운 나라였는데 네. 직접 가보니까 그 속내라고 해야 되나? 직접 가서 이제 알게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. 그걸 또 알게 돼서 좋았고, 특히 조금 좀 아쉽다고 느껴진 부분이 많아가지고 약간 애증의 나라로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나라라서. 사실 저희가 그 여행을 하면서도 뭐 사우디나 이란, 뭐 기타 등등의 나라들을 잘 못 가보는데 연서TV에서는 다양한 나라에 진짜 많이 도전을 해보시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아무래도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그 여자 혼자 이제 아랍어를 못하는 여자 혼자 이제 간 그런 영상이 없다 보니까 그럼 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실험체가 돼서 갔다 와보자 궁금하기도 하고 네. 겸사겸사 해서 그렇게 가게 되었습니다.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저희 나라에서도 많이 생각하는 게 또 저 또한도 마찬가지고 치안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는데 그렇죠. 뭐 여성 남성 따지는 것보다도 저 뭐 남자인 저 혼자도 모르는 나라, 특히나 저희가 좀 미지에 있는 뭐 이란이라든지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잘 가지 않는 여행에 대한 치안에 대한 걱정이 많거든요. 네.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셨나요? 근데 거기도 어떻게 보면 결국은 사람 사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안전한 곳을 이제 다 알려져 있는 곳, 그나마 정보가 있는 곳을 위주로 이제 가시면은 위험한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요. 그 실질적으로 이제 그 겁을 먼저 먹는 것 같아요. 사람들이. 그러니까 겁을 먹으니까 못 가는 거지. 막상 가면은 다 생각보다 괜찮은 나라들이 많아요. 예. 특히 인도가 저한테는 그런 이미지였어가지고 이미지가 약간 인도가 그 유튜브에서 좀 이미지가 그렇게 돼가지고 사람들이 조금 겁내하고 좀 가기 망설여지고 가지 마라 막 이런 식으로 조금 이미지가 쌓여 있는 나라긴 한데 막상 가보면 사람들 다 친절하고 되게 볼 거 많은 나라고 되게 매력 있는 나라입니다. 그 실질적으로 다른 해외를 다닐 때 각 나라마다 특징이 있으니까 네. 하지 말라는 걸 안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. 그렇죠. 예.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할 뭐 필요는 없으니까요. 각 나라마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를 꼭 인지하고 그 여행에 준비를 하는 게 아마 여행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제가 영상을 쭉 보다 보면 네. 그 연서TV를 쭉 보면 재밌어요. 막 재밌다가 아름다운 풍경 나오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호객행위, 일명 삐끼라고 하죠. 그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. 각 나라마다. 뭐 좀 심했던 나라가 있다거나 아니면 정말 기분이 안 좋았다. 너 삐끼가 너무 심하다. 뭐 이런 나라가 있었을까요? 그것도 역시 인도. 인도가 땅덩이가 크고 인간들이 많다 보니까 엄청 다양하거든요.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좋은 이미지도 있는 반면에 또 워낙 이제 인구도 많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도 많습니다. 그 호객행위를 물리치는 방법이 네. 저도 이제 영상을 보니까 일단 그냥 무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. 진짜 그냥 무시하면 그 사람들이 이제 포기합니까 이게? 일단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데 그대로 이제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저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요. 계속 네. 끈질기게.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아그라에서 그 이제 타지말 있는 곳 있잖아요. 네네. 거기서 이제 난 걸어서 갈 건데 끝까지 이제 타라고 툭툭 타라고 막 계속 쫓아와가지고 결국은 이제 뭐 사는 척 쳐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. 일단 그 호객행위 하시는 일명 삐끼 분들에게는 일단은 먼저 피해라.
그리고 아니면 다른 행동을 해서 다른 걸 해갖고 좀 피하는 게 이제 가장 최선책인 것 같습니다. 시선을 돌리는. 시선을 돌리는 거. 시선을 돌리는 예, 여러분들 팁 하나 일단 얻었습니다. 여행하면서. 예. 그리고 제가 또 제일 신기했던 거는 오늘 저의 질문은 여성 남성이 있는 게 아니라 네. 내가 혼자 여행을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고 계속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요. 예. 제가 제일 신기했던 건 히치하이킹이었어요. 어떻게 저 차를 타지? 그래서 저분들이 다른 길로 가버린다거나 혹시나 뭐 나쁜 분들이라서 흉기를 내서 뭐 돈을 내놓으라고 하거나 근데 이게 태어나게 아싸! 이러면서 너무 야 이거 연출 아니야? 이거 주작 같은데? 막 이렇게 그 두려움이나 이런 게 없으셨어요? 그거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되는 위험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요새는 어플이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수틀리면은 뛰어내릴 각오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일단 히치하이킹 성공하면 좋기는 하지만 일단 지도 어플을 켜가지고 제대로 가고 있는지 보거든요. 제 목적지를 일단 설정을 해놓고 일단 저도 이제 생각은 있으니까 생각은 해야 되니까 만일의 사태에 대비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좀 만약에 대비를 하고 있는. 일단 연선님은 겁이 없으신 걸로. 그러면 여기서 인도를 갔을 때 히치하이킹을 권한다 안 권한다? 여행 경력이 얼마나 쌓였느냐, 어느 그 나라를 얼마나 많이 갔다 왔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 아주 처음 가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피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일단 조금 익숙해지고 현지 사정에 좀 더 준비를 하신 다음에 지역분들에게 친근감을 가진 다음에 뭐 이런 거를 한번 시도해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네. 지금까지 각 나라 사람들의 좀 특이한 특징이 있을까요? 어떤 나라, 이거는 진짜 문화를 벗어나서, 이 나라 사람들은 정말 특이했다? 뭐 이런 그 나라의 사람들이 있을까요? 성향이라고 해야 되나? 그냥 저는 겉모습으로 봤을 때는 사우디아라비아.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 다 이제 싸매고 다니잖아요. 네네. 되게 그 모습이 신비롭더라고요, 저한테. 히잡이라고 그러나요? 네, 히잡이랑 이렇게 막 흰색, 그 남자 같은 경우에는 흰색 옷 다 입고 최대한 이제 가리고 다니시잖아요. 네.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특별한 광경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매체에서만 보다가 실제 눈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는 거 보니까 되게 신선하고 좋더라고요. 그리고 제가 좀 보니까 또 좀 재밌었던 게, 네. 그 어린 친구들이 네. 사진 찍어달라고 막 이렇게 오고, 이게 동양인이라서 그 신비감이 있는 건지,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사우디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런데 여성 혼자 이래 여행을 잘 안 하시니까, 동양인을 보고 친구들이 이렇게 달려드는 건지, 또는 이제, 케이팝이라는 문화 때문에, 한국 사람이에요 생각해서 이렇게 오는 건지, 진짜 연예인 보러 가지. 다 지금 말씀하신 거에 답이 있어요. 전부 다 복합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사진 탁 찍고 이제 하는 거거든요. 생각보다 사진을 되게 많이 찍더라고요. 네, 사진 카메라에 그러니까 일단 거부감이 없고 일단 그 낯선 외모의 그 사람이 이제 혼자 이제 쫄래쫄래 가는 거 보면 되게 신기하니까 그래서 이제 사진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실제로 보면 이제 어린 친구들이 막 사진 찍어 달라고 하는 거는 뭐 거부감이 없을 것 같은데, 네, 저는. 근데 그냥 일반 성인들도 많이 사진을 찍어 달라고 하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근데 뭐 제가 듣기로는 소매치기들이 워낙 많다고, 특히는 뭐 유럽도 소매치기들이 워낙 많다고 하는데,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은 없으세요? 그래서 애초에 저는 이제 그 작은 가방을 항상 이제 앞에 메고 다녀가지고 그 사전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. 잠깐 이렇게 쉬어가는 타이밍으로, 사실 이렇게 연선님 TV를 보면 저는 너무 재밌었던 게, 경상도 말을 이렇게 굉장히 많이 쓰세요. 그리고 일반적으로 연선님은 잘 모르실 건데, 서울이나 경기도 사람들은 아예 몰라요. 그래서 자막을 최대한. 그래서 이거 코너 속의 코너, 연선님이 말하는 사투리를 영어로 어떻게 한번 바꿔볼 수 있나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. 제가 이제 초입 부분에 한사발이라고 제가, 연선님 TV 보면 한사발이 하러 가시죠. 한사발이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. 경상도 말로 한사발이가 뭔가요, 이게? 그냥 뭐 가자, 뭐 해보자, 약간 그런 뜻이죠. 예를 들면 남자분들 같은 경우 당구 치고 싶으면 오늘 당구 한 사발이 할까?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. 네, 약간. 뭐 오늘 뭐 소주 한 사발이 할까?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. 네, 약간 그런 느낌. 한 사발이를 영어로 바꾼다면?
야, 이게 갑자기 뭐 let's do this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나?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모르시는데 이게 사투리인지 아니면 표준어인지 잘 모르겠는데 또 보시면은 여행에 수근이 하계라는 게 있습니다. 여행 수근이 하계, 해외여행 수근이 하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. 수근이하게. 수근이 이렇게 돼 있던 것 같았는데 수근. 그 채널에 이렇게 보시면은 아, 스근하게. 스근하게 스근하게. 스근하게 순간 그 이수근 생각났어. 왜 개그맨 이름이 나오는 거지? 그래서 이렇게 보면 생각해서. 해외여행 수근하게 스근하게. 예, 그는 무슨 의미인가요 이게? 그냥 뭐 쉽게 요거는 수근하게는 그러면 영어로 하신다면 그냥 뭐 take it easy. 데키지. 이지하게요. 가자. 약간 그런 느낌. 네. 자, 지금 연선님과 얘기를 진행하다 보니까 그 연선님도 지금 30대시잖아요, 그죠? 아, 그렇죠. 네, 30대 초반으로 알고 있는데 여행을 자유롭게 돌아다니시는 꿈을 찾아가고 계신 연선님이 있는 반면에 또 저희 오늘 저 메인 작가인 또 전혀 다른 상반적인 그 세상을 살고 있거든요. 그럼 오늘 두 분을 저희 작가를 모시고 한번 인터뷰를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박수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! 안녕하세요. 네, 두 분에게 똑같은 주제를 제가 드릴 건데요.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편안하게 나는 뭐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. 네, 준비되셨으면 제가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바로 말씀을 하셔야 돼요. 첫 번째 순서는 이제 연선님 먼저 하고 그리고 작가님 이렇게 들어가도록 할게요. 첫 번째 질문. 나에게 결혼은 땡땡이다. 연서TV님 연선님에게 묻습니다. 나에게 결혼은 땡땡이다. 땡땡땡땡이다. 뭐? 그럼 자유다. 아, 결혼은 자유다. 네. 작가님은? 결혼은 존버다.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? 열심히 버티다 보면 금리도 내려가고 집값도 내려가고 집이 있어야 결혼을 하죠. 네, 현실적으로. 결혼은 존버다. 네, 연선님 그 의미는? 자유, 그럼 뭐 일생에 필요하면 하는 거고 아니면 아닌. 생각 자체가 이제 어쨌든 조금의 차이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. 이제 결혼에 대한 생각 자체도 조금의 차이는. 두 번째 질문 또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엔 작가님 먼저 대답을 먼저 하시고 하겠습니다. 나에게 돈 이퀄 적금은 땡땡땡이다. 나에게 돈은 땡땡땡이다. 작가님? 나에게 돈은 내 생명줄. 생명줄. 야, 제가 세상에 찌들어 있는 작가님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. 네. 이렇게 나가도 돼요? 뭐 현실적이고 좋은데요, 뭐. 연선님에게 돈은 또는 적금은 땡땡땡이다. 뭐 있다가도 없는 거고 없다가도 있는. 지금 굉장히 대조적인 30대를 살고 계신. 연선님은 그러면 어쨌든 여행을 많이 다니시려고 그러면 틀림없이 돈이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. 그렇죠. 혹시 모아놓던 돈으로 지금 여행을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유튜브나 다른 활동으로 지금 그 비용을 모은 다음에 다시 여행을 준비하시는 건지 그럼 여쭤봐도 될까요? 전 처음에는 저축으로 이제 그 저축으로 한 걸로 이제 조금씩 까먹으면서 하다가 이제 유튜브 수익이 생기면서 그리고 중간에 광고도 들어오면서 그걸로 이제 조금씩 연장하다가 이제 조금 재정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들어온 상태입니다. 세 번째 주제. 나에게 일이란, 나에게 직장이란 땡땡땡이다. 이번엔 연선님부터. 일이란 뭐 미래를 위한 보석이다. 오. 네. 작가님은? 제2의 집이다. 이거 지금 거짓말 탐지기 좀 가져다 주세요. 연선님하고 계속 얘기하면서 그러면 연선님이 지금 최종적인 본인이 생각하는 내가 가치성? 꿈은 어디에 좀 두고 계세요? 그거를 찾고 싶어요, 저는. 그러니까 꿈이란 게 한 번 정했다가도 내가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 아니면 내가 뭔가 경험을 어떤 다양한 경험을 하는지에 따라서 이게 또 그때그때 달라지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은 조금 목표가 내 꿈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거를 조금 정리하고 싶어서 멋집니다.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그때 달라지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정리하면서 그 자신감이 있고 본인이 갖고 있는 확실한 성이 있으면 그 찾아가는 길 자체도 꿈이 아닐까
사람들이 그냥 목표가 정해져서 그냥 꿈을 향해 가는 사람도 있을 뿐더러 또 다른 누군가는 내가 길을 찾아가는 그 자체가 꿈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. 그럼 네 번째 질문 또 한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는 작가님 먼저 나에게 휴식은 땡땡땡이다 또는 휴일은 땡땡땡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나에게 휴식이란 개꿀이다. 연서님에게 휴식은? 휴식은 쉬는 거죠, 진짜로. 온전히. 지금은 그럼 한국 돌아오셨을 때는 휴식이라는 생각이 먼저 드시나요? 네, 일단은. 그러니까 여행에서 보통 사람들은 그 여행을 가서 휴식을 원하거든요. 그래서 흔히 휴양지라고도 말을 하잖아요. 네, 저 같은 사람들도 가면 수영장하고 술만 있으면 돼라고 생각하는 게 해외여행이거든요, 사실은. 네. 그러면 연서님에게는 휴식은 지금 집이자 고향이자 한국이 느낌이겠네요, 그러면? 그때 다른데 지금은 한국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, 들어왔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다섯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에게 여행은 땡땡땡이다. 그 연서님부터. 네, 나에게 여행은 땡땡땡이다. 삶을 찾는 과정이다. 와, 다음에 말 못해. 네, 작가님에게 여행은 여행이란 혹시 사치인가요? 뭐 그럴 수도 있죠. 어떻게 하셨어요? 진짜로? 진짜 어떻게 하셨지? 그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. 오늘 연서님하고 너무 진짜 재밌게 구독자님들 어떻게 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지금 너무 재밌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연서 TV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 이게 뭐 거창한 것보다도 지금 이제 어쨌든 30대를 살고 계시니까 지금 20대들은 또 다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. 그리고 그들만의 꿈을 또 찾아가려고도 할 텐데 자유로운 꿈을 꾸고 있는 20대에게 연서 TV가 전하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? 일단 해라. 망설이지 말고 생각이 났으면은 생각으로만 남겨두지 말고 일단은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네. 찾아가는 과정이 꿈이라는 게 이제 결론적으로 좀 나타나는 것 같아서 오늘의 인터뷰가 아주 한 사발이 크게 한번 한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그 연서 TV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하우두유두 구독자 여러분들 꼭 여행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한다면 또는 편안하게 구독하고 싶다면 연서 TV를 보시고 재미를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연서 TV의 연서님과 함께 인터뷰 한 사발이 진행해 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 다음에 뵙겠습니다. 와, 안녕.